타이완 전쟁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가 타이완 다음으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타이완은 전쟁 첫 해에 GDP의 40%가 사라지는데 한국도 23%가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와 전자제품 수출도 함께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또 원유와 각종 원자재가 들어오는 타이완 해협이 막히면서 무역에서도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중국도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거래가 끊기고 첨단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GDP의 16.7%가 떨어지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피해가 적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 전체로도 GDP가 10.2% 감소하면서 코로나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를 합친 것과 맞먹는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쟁 없이 중국이 타이완 봉쇄에 나서는 경우에는 타이완이 12.2%, 중국은 8.9%, GDP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GDP도 5% 감소할 전망인데 블룸버그는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 관련 분석은 따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유사시에 전 세계에서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3천조 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사국들이 위험을 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을 통일하겠다는 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10명 남짓 양측 인사들이 함께 모인 확대 회의에서 중국은 무력보다는 우선 평화적인 통일을 선호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해오던 발언들과 비슷하지만 굳어버린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한 회담에서 직접 거론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또 시 주석은 미군 고위층이 2025년이나 27년에 타이완 침공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는 점을 먼저 꺼내면서 본인은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있기 때문에 틀린 분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회담 전 중국 관계자들은 미국 측에 회담 후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개 성명을 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런 제안을 거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보도 이후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피하면서 대신 미국은 무력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오는 13일 타이완 총통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집권 여당 민진당과 제1야당 국민당이 대규모 맞불 유세에 나섰습니다. 다수 여론조사가 5차 범인의 접전으로 누가 이길지 예측 불허 상황입니다. 최대 쟁점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간 양안 관계입니다. 반중 독립 성향 민진당은 전체주의 속국이 될 수 없다며 중국의 선거 개입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台湾的主权独立是属于2300万人所有，不属于中华人民共和国。 친중 성향 국민당은 민진당 집권 8년 동안 전쟁 위험이 커졌다며 양안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两岸不沟通、不对话、不交流，台湾跟大陆是世界最危险的地方。 중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 미국 방산업체 5곳을 제재했습니다. 타이완 무장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반격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美方通过各种手段操弄台湾问题，是十分危险的赌注行为。 중국은 최근 타이완 섬에 정찰 풍선 의심 물체를 매일 보내는 등 민진당 압박 수위를 높이며 국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원으로 타이완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민진당을 측면 지원하는 모양새입니다. 타이완 대선 결과는 미중 양국은 물론 우리나라 안보 전략과 반도체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